애브스트랙트. 새로운 약이 시장에 나갈 수 있게 규제 당국의 허가를 얻으려면 제조사는 반드시 임상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각 규제 당국은 임상시험 신청까지의 경로와 시장 승인을 위한 경로를 규정한다. 이 챕터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바이오 파머스티컬 타이프 리캄비넌트 프로틴즈, 마노클로널 엔티바디즈, BIOSIMILARS, 바이럴 벡터즈, 저네티클리 마더파이드 페이션트 셀즈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2.1 Different Regulatory Pathways. 임상시험은 특정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된다. 환자 입장에서도 임상시험은 주의 깊게 실행만 된다면 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될 수도 있다. 임상시험은 규제 당국에 의해 허가된 계획 프로토콜을 따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The type of patients who may enter the study, the schedules of tests and procedures, the drugs involved, the dosages or amount of the drug, the length of the study, what the researchers hope to learn from the study. 자원자들은 프로토콜의 규칙과 용어를 보고 동의해야 한다. 연구자, 의사를 포함한 의학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엄격한 룰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생산자는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규제 당국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규제들은 이것을 적합하게 따랐을 때 의약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임상시험 대상에게 확신할 수 있게 한다. 각 규제기관은 임상시험 개시, 유지, 허가를 위한 고유한 규제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규제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고 동일한 규제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의약품이 퍼블릭 헬스 서버스 액트 2020년 이후부터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임상시험과 시장 승인은 U.S. 푸드 언드 드러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FDA의 규제를 받는다. 유럽에서는 모든 의약품이 다양한 기구의 규제를 받는데 일단 EU에 속한 개별 기업은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내셔널 컴퍼틴트 어소러티즈 NCAS의 규제를, 시장 승인 단계에서는 유러피언 메더선즈 에이전시 EMA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 경로의 차이, 지역의 차이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MC 레귤러토리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곤 하다. 2.2 Navigating United States Regulation for Biopharmaceuticals. 미국에서는 레저슬레이티브 브랜치 칸그러스에서 법을 시행하거나 수정을 승인한다. 이그젝여티브 브랜치 프레저덴트에게로 넘어가 최종 승인을 받는다. FDA 법이 승인되면 FDA는 법을 해석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에는 두 가지 의학 관련 법이 있다. 푸드, 드러그, 앤드 카즈메틱 액트, FD&C 액트, 그리고 퍼블릭 헬스 서버서즈 액트 -PHS 액트. 이 두 가지 법은 각각 NDA와 BLA 패스웨이를 각각 가지고 있다. FDA에는 두 개의 심사센터가 있다. 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BER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2.2.1 Food, Drug, and Cosmetic FD&C Act. 1938년에 의회에 의해 입법되었고 IND-IMVSTIGATIONAL 누드러그에서 NDA 누드러그 애플러케이션 패스웨이로 입법되었다. IND를 위한 임상시험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FDA의 코드 오브 페더럴 레귤레이션 CFR 타이틀 21 푸드 언드 드러그즈 파트 312에 기술되어 있다. NDA 제출을 위해 필요한 시장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은 FDA의 CFR 타이틀 21 푸드 언드 드러그즈 파트 314에 기술되어 있다. 미국 식품의 약품법 FD&C 액트에 따라 IND부터 NDA까지 이어지는 신약 개발 허가 절차 전체를 NDA 패스웨이라고 부른다. FD&C 액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개정 중 하나가 1984년에 제네릭 의약품을 위한 간소화된 허가 경로인 ANDA ABBREVIATD 누드러그 애플러케이션을 도입한 것이다. 1938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모든 화합물 약이 법의 규제를 받았다. 화합물약에는 자연에서 추출한 것, 합성한 것 모두 포함되었음. 1941년에는 인설런 개정이라고 해서 프로틴, 호몬, PORCIN이 인설런 등의 물질이 이 법에 규제받도록 수정되었다. 이 개정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10여 가지가 넘는 프로틴들이 규제받도록 한 시작점이 되었다.
2020년 3월 23일 기준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틴들은 FDA 법에서 PHS 법으로 이관되었다. 이미 시장 허가가 난 의약품들도 이관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더 이상 FDA 액트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프로틴은 4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POLY 펩타이드로 정의되며 PHS법으로 다뤄지고 펩타이드는 4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FDA 액트에 의해 다뤄진다. 다만 백신으로 사용되는 펩타이드는 FDA 액트에 의해 다뤄진다. 2.2. 퍼블릭 헬스 서버서드 PHS 액트 1938년 FDA 액트가 통과되고 나서 의회는 소위 바이얼라지컬즈라고 불리는 의약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바이얼라지컬 의약품은 케미컬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대개 완전히 순도가 높지 않고 제조 과정에 대한 감시가 더욱 필요하고 추가적인 릴리스 테스팅이 필요하다. 1944년 FDA 액트가 통과된 지 6년 만에 결국 PHS 액트가 의회에서 통과된다. 이 액트는 IND 인베스티게이셔널 뉴드러그에서 BLA 바이얼라직스 LICNCS의 애플러케이션 패스웨이까지 가는 경로를 규제한다. IND를 기준으로 임상시험 허가 및 유지에 필요한 요구사항은 FDA's Code of FEDRAL Regulation CFR 타이틀 21-푸드 언드 드러그 파트 312에 기술되어 있다. 시장 승인을 위해 임상 완료 후 BLA 제출 시 요구되는 항목들은 FDA's CFR 타이틀 21-푸드 언드 드러그 600-610에 기술되어 있다. PHS 액트 기준으로 규제 절차는 BLA 패스웨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시장 승인을 위한 PHS 액트에서의 초기 명칭은 PLAL, 프로덕트, LINCNSE, 애플러케이션 EST, ABL, ISHMENT 라이선스 애플러케이션이었는데 1996년에 이름을 줄여서 BLA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44년 기준 PHS 액트에서 바이얼라지컬 프로덕트는 바이러스, 세럼유틱 실험, 타크선, 엔티타크선, 어넬러거스 프로덕트, ARSPHENAMIN이 더리버티브 오브 ARSPHENAMIN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여러 가지 유형의 치료제가 추가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CFR21 파트 600.3H 바이얼라지컬 프로덕트는 바이러스, 세럼유틱 실험, 타크선, 엔티타크선, 백신, 블러드 컴포넌트 오 더리버티브, 엘러저닉 프로덕트, 프로틴, 어넬러거스 프로덕트, ARSPHENAMIN이 더리버티브 오브 ARSPHENAMIN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리캄비넌트 프로틴즈, 마노클로널 앤티바디즈, BIOSIMILAR 등은 프로틴에 해당되고 진 세러피 마이너스 베이스트 BIOPHARMACUTICALS는 현재로선 어넬러거스 프로덕트에 해당된다. PHS 액트의 바이얼라지컬 프로덕트의 정의 중에 아래 두 가지는 좀 특이하다. 1. ARSPHENAMIN이 컴파운드 606은 여전히 PHS 액트에 남아있다. 이 의약품은 아서닉-CONTA이닝 오게닉 컴파운드로서 화학적으로 합성된다. 그리고 1944년에 이렇게 정의되었는데 그 이유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최초의 항생제였고 또한 오직 시펄리스에만 효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2. 2010년에 바이얼라지컬 프로덕트에 프로틴이 추가되었는데 이때 화학적으로 합성된 POLYPEPTID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오로지 프로틴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합성 여부를 떠나 4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으면 프로틴에 해당되며 PHS 액트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3. 시멀레러티인 CMC 레귤러토리 리과이먼트 비신 더 투 FDA 로즈 FDA 액트 이건 PHS 액트 이건 미국에서 의약품으로서 충족해야 하는 CMC 레귤러토리 리과이먼트는 아래와 같다. One expectation that the manufacturing facility operations and the product release stability testing are carried out. And our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s. 2. Required submission of CMC information to the FDA. For their independent assessment of adequate and appropriate patient safety protection before proceeding with human clinical trials. 그리고 CGMPS 요구 조건은 CFR 타이틀 21 파트 210-211에 기재되어 있다. 파트 211.1b에는 케미컬
바이올라직스 둘 다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CFR 타이틀 21 파트 312에는 임상실험을 위한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파트 312.2어에는 케미컬, 바이올라직스 둘 다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상시험을 시작하거나 임상시험 도중 수정을 하려는 경우 제조사에 대해서 FDA 폼 1571-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가 요구된다. 그리고 IND는 ICH의 ECTD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포맷을 채우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 CMC 컨텐츠는 CFR 타이틀 21 파트 312.235를 따른다. 71페이지 테이블 2.4 CFR 타이틀 21 파트 312.237 IND에 포함된 각 연구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 원료 드러그 서브스턴스와 완제 드러그 프로덕트의 조성 컴포지션, 제조 매니어팩처, 관리 컨트롤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의 각 단계마다 시험용 의약품 인베스티게이셔널 드러그의 정체성 아이덴터퍼케이션, 품질 퀄러티, 순도프 유러티, 함량 스트렝크스의 적절하게 확보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그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양과 범위는 연구 단계 더 페이즈 오브 더 인베스터게이션, 연구 예정 기간 프로포즈드 두레이션 오브 더 인베스터게이션, 제형 도서지 폼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타 정보의 양 더 어마운트 오브 인포메이션 어더와이즈 ABAIL-ABL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DA는 임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신약 원료의 제조 방법 메서드 오브 프레퍼레이션이나 제형, 그리고 제형 그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임상 일상 이니셜 페이즈 1 IND 제출에서는 주로 원자재 라 머티리얼즈와 신약물질 누 드러그 서브스턴스의 확인 아이덴터퍼케이션 및 관리 컨트롤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 원료 드러그 서브스턴스와 완제 드러그 프로덕트의 최종 규격 파이널 스페서퍼케이션즈는 일반적으로 임상 개발이 종료될 때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해석: 임상 일상에서 FDA가 보고 싶은 거는 이게 뭔지 확실하냐? 아이덴터퍼케이션, 올바른 물질이 맞는지, 다른 물질 섞인 거 아닌지, 배치 간 혼동 없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 컨트롤은 되고 있냐? 원자재 출처 추적 가능, 불순물 관리 개념 있음, 공정이, 재현 가능, 위험한 변동은 통제 중. 이 정도고 임상 일상 이후 공정도 바뀌고 제형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스펙은 최종 단계에서 본다는 것이고 파이널 스펙은 개발이 끝난 뒤 고정되는 기준으로 검사 항목 및 수치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정해놓은 공식 규칙을 지칭함. II 제출해야 할 정보의 양은 제한된 임상시험의 범위 스코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 데이터는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는 신약 원료와 완제가 계획된 임상시험 기간 동안 허용 가능한 화학적, 물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약 매우 단기간에 임상시험만 계획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성 데이터 역시 그에 맞게 제한된 수준으로 제출해도 된다. III, 신약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초기 제한된 임상시험에 적합한 파일럿 규모의 생산에서 임상시험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더 큰 규모의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IND 제출 총 책임자 SPONSER는 초기 IND 제출 시 제공했던 화학, 제조 및 품질 관리, CMC 관련 정보에 대해 확대된 임상시험 범위에 적합한 추가 정보 서플러먼트를 포함한 보완 어멘드먼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Table 2.5 CFR Title 21 Part 312.23A7 Required CMC Information in an IND. IV 이 어치랑에서 설명한 구분 사항을 반영하고 수행하려는 임상시험의 단계에 따라 제출 자료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드러그 서브스턴스에 대한 설명 피지컬, 케미컬, 바이올라지컬, 캐럭터리스틱스 제조사의 주소 및 이름, 제조 방법, IDNTIITY와 함량과 품질과 순도를 보증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법 및 허용 조건, 독성 평가나 임상시험을 고려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안정성 데이터이 필요함.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최신 USPUN ITD 스테이츠 PHARM ACOPIA-NFNAT IONAL 포뮬레리를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비드러그 프라덕트 드러그 프라덕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 성분의 목록. 비활성 성분의 경우 합리적인 대체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완제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성분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최종 제품에는 남지 않을 수 있는 성분도 포함한다. 적용 가능할 경우 시험용 완제의 정량적 조성 임상 개발 단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성 변동 범위를 포함, 완제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해당 제품에 적합한 수준의 제조 및 포장 공정에 대한 간략한 일반 설명, 완제의 아이덴티티, 함량 스트렝크스, 품질, 순도를 보증하기 위한 허용 기준과 분석 방법, 계획된 임상시험 기간 동안 완제의 안정성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정보. 이 문단의 일부 요구사항은 최신판 미국 약점 국가 처방집 USP-NF를 참조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다. 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플러시보의 조성, 제조 관리에 관한 간략한 설명. D 임상시험에 쓰일 의약품에 붙이거나 함께 제공할 모든 표시, 설명 자료를 제출. 이 환경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25.3형 또는 25.3일에 따른 범주적 제외, 적용 여부를 명시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25.4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화합물약이든 바이얼라직이든 제조사는 폼 356H 사람용 신규 또는 약식 신약 또는 바이오의 약품의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는 ICH 일렉트라닉 카먼 테크니컬 다큐멘트 ECTD 포맷으로 작성되어야 함. 그리고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CMC 자료의 내용은 ICH M4QR1 사람용 의약품 등록을 위한 공통기술문서 품질 퀄러티에 명시된 일반적인 정보 구성을 따름. BLA 제출 시 요구되는 CMC 정보의 구성은 테이블 2.6, 2.7에 제시되어 있음. 참고로 ECTD 형식과 CMC 자료의 구성 체계 자체는 IND 제출과 BLA 제출에서 동일함. 주된 차이점은 요구되는 CMC 정보의 상세 수준에 있으며 임상 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CMC 자료는 시판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보다 훨씬 간략하다. 2.2.4 Significant differences in CMC regulatory requirements between the two FDA laws. 의회는 소위 바이얼라지컬로 불리는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느껴 PHS 액트를 통과시켰다. 몇 년이 지난 후 FDA는 이러한 규제 중에서 몇 가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는 2012년에 제거된 항목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의 멸균 필터 공정에서 요구되던 엑스트러 스터릴리티 테스트로 이것은 21 CFR 파트 610.12에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는 2015년에 제거된 항목으로 모든 상업적 배치의 릴리스에 요구되던 일반적인 안정성 시험으로 이것은 21 CFR 파트 610.11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 CMC 레귤러토리 리과이먼트는 PHS 액트 기준 시장 승인 바이얼라직스에는 요구되고 있으나 FD&C 액트 기준 시장 승인을 위한 케미컬 드러그에는 요구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이다. 1. 커머셜 배치 투 배치 바이얼라직 프라덕트 릴리스 21 CFR 파트 610.2 상업용 바이오의 약품 배치간 출하 승인. 2. 아이덴터파이 테스팅 어브 커머셜 피니슈트 드러그 프라덕트 애프터 레이벌링 21 CFR 파트 610.14 라벨 부착 후 상업용 완제 약품의 정체성 시험. 3. 엑스트러 4-레터 BIO QUAL IFIR 서픽스 에더드 투 INN 어사인드 투 커머셜 바이얼라직스 상업용 바이오의 약품의 INN 국제일 반명에 추가되는 사자리 바이오 식별 전미사비 IO QUAL IFIR 서픽스. 보다시피 대부분의 타이트한 규제 및 관리, 시험은 임상 단계가 아닌 시판 허가 이후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2.2. 4.1. 커머셜 배치 -2 배치 바이얼라직 프라덕트 릴리스 74페이지 볼 차례 119. FDA는 바이얼라직 상용화 제품에 대한 실시간으로 지속 감시하는 체계의 일환으로 21 CFR 파트 61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하 시 사전 승인 프리 릴리스 프로토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FDA 라트 릴리스 메커니즘에 따라 제조사의 품질부서 퀄러티 유닛 QU가 해당 배치를 상업 유통으로 출하하기 전에 FDA는 배치별로 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FDA 자체 실험실에서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바이러스 벡터 및 유전자 변형 환자 세포는 CBER이, 제조합 단백질, 단일 클론 항체 및 바이오시밀러는 CDER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21 CFR 파트 610.2는 이 두 센터 모두에 적용된다. CBER의 규제를 받는 허가된 바이오의 약품 허가된 바이오의 약품의 모든 라트에 대해 해당 라트의 시료와 적용 가능한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 프로토콜은 CBER 평가연구센터 600.2에 명시된 주소의 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CBER 센터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제조사는 해당 로트가 CBER 센터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라트 릴리스 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 단, CBER 센터장은 해당 조치가 제품의 안전성, 순도 또는 효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BCDER의 규제를 받는 허가된 바이오의 약품 허가된 바이오의 약품의 모든 라트에 대해 해당 라트의 시료와 적용 가능한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 프로토콜은 CDER 평가연구센터 600.2에 명시된 주소의 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CDER 센터장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조사는 해당 라트의 CDER 센터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라트 릴리스 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 단, CDER 센터장은 해당 조치가 제품의 안전성, 순도, 효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요약 CDER은 필요할 때문 개입할 수 있고 그 필요의 기준은 안정성, 순도, 효능뿐이다. 이러한 절차는 화합물의 약품에 대해 FDA의 상업용 배치별 프리마이너스 릴리스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FD&C 액트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해당 법률 체계 하에서는 제조사의 품질 부서 QU가 상업용 의약품의 출하에 대한 책임을 지며 1출하에 요구되는 모든 시험 결과와 이제조 시설 관련 지원 문서를 포함한 모든 제조 배치 기록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제품을 출하한다. 이후 품질부서는 CGMP 준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배치를 상업 재고로 전환할 수 있다. 상업용 배치별 출하에 대한 FDA의 개입 수준은 FDA가 제조사에 발송하는 BLA 시판 허가 승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해당 승인서는 FDA가 제조사에 발송한 후 FDA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된 제조합 항원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FDA의 배치별 출하 전 사전 승인 요구 대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모든 적용 가능한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 프로토콜과 함께 최종 용기에 충전된 최종 제품 시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문구가 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다. 일부 바이오의 약품 유형에 대해서는 FDA가 상업용 배치별 출하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면제하였으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제시된 FDA의 BLA 시판 허가 승인서는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휴먼 플래즈머 마이너스 더라이브드 프로틴즈 FDA의 상업용 배치별 출하 사전 승인 요구는 자연 유래의 플래즈머 마이너스 더라이브드 프로틴에 적용되지만 해당 단백질이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생산된 제조합 단백질인 경우에는 이 요구가 면제된다. 예 SVNFACT 코애귤레이션 팩터 VII어 리캄비넌트 -A 프럴 1 2020 FDA 라트 릴리스 기사는 현재 21 CFR 610.2어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제조합 응고인자 VII어의 라트에 대해 CBER 센터장의 라트 릴리스를 받기 위한 시료 또는 시험 결과 프로토콜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FDA는 각 라트 출하 이전에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21 CFR 610.1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리캄비넌트 프로틴즈, 마너클로널 엔티바디즈, BIOS IMIL ARS 바이오시밀러, 제조합 단백질, 단일 클론 항체는 1995년 이후 FDA의 출하 전 로트별 승인 요구에 대해 자동 면제를 적용받아 왔다. FDA는 또한 충분히 특성 규명된
치료용 제조합, DNA 유래 단백질 및 단일 클론 항체 바이오의 약품에 대해 라트별 출하 승인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시파너가 이후 제조사는 통상적인 라트별 출하 승인을 위해 개별 라트의 제품 및 시험 결과, 프로토콜을 CBER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조사는 CBER의 통지를 받은 이후 제품 허가 신청서에 대한 보안 승인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도 해당 배치의 제품의 유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지는 공중보건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산업계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요약 충분히 잘 특성 규명된 제조합 단백질, 항체는 FDA가 더 이상 로트마다 직접 보지 않는다. ENJAYMO, SUTI ml IMAB-JOM이 페브루아리 4, 2022 FDA LOT RELEAS의 귀사는 현재 21 CFR 610.2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ENJAYMO 라트에 대해 CDR 센터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FDA는 각 라트 출하 이전에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도록 요구되는 21 CFR 610.1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진 세러피 바이럴 벡터주 유전자 치료인 비보에 사용되는 모든 바이럴 벡터에 대해 FDA의 출하 전 라트 릴리스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HMGNIX, 이티어앤 어시오지엔이 디지어 피어 RVOVC 노벰버 22, 2022 FDA LOT RELEAS의 귀사는 현재 21 CFR 610.2어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ETRN 어시오지엔이 DGAPA RVOVC-DRLB의 각 로트에 대해 CBER의 센터장의 출하 승인을 받기 위해 라트 릴리스 프로토콜증을 CBER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FDA는 각 라트가 출하되기 전에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 완료되었는지를 요구하는 21 CFR 610.1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제네티클리 마더파이드 페이션트 셀즈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제 각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FDA의 출하 전 라트 릴리스가 면제되고 있다. SARVYKTI, CILT 어시어비티어지엔이 AUTOLUC의 페브루아리 28, 2022 FDA LOT RELEAS의 귀사는 현재 CFR 610.2어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CILT 어시어비티어지엔이 AUTOLUCL의 각 라트에 대해 CBER의 센터장의 출하 승인을 받기 위해 제품 및 프로토콜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FDA는 각 라트가 출하되기 전에 각 제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 완료되었는지를 요구하는 21 CFR 610.1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FDA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FDA가 모든 바이럴 벡터에 대해서 출하 전 사전 승인이라는 요구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FDA의 내부팀은 2019년 4월 10일 GOLGN SMA ONASEM NO진 ABPA RVOVC-XIOI라는 인 비보 진 세러피 치료제의 출하 전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논의 결과는 FDA의 웨브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FDA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논의 내용 앤드루 번즈는 거의 일주일에 1회 수준의 수많은 라트가 생산되는 상황에서 로트별 출하 승인보다는 4분기별 감시 방식을 DCGT-IVISION 어브 셀리얼러 언드진 THERPAIS가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라트에 대해 출하 승인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유통을 지연시켜 공급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드루는 제품의 짧은 유통기한 약 8개월을 고려했을 때도 제품의 유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JELTERMAN에는 모든 제품은 원칙적으로 로트 출하 승인 대상이며 CAR-T 세포 치료제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품이 환자 맞춤형 제품이 아니고 제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제조사에서 개발된 신규 제품이며 시험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로트 출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서베일런스 방식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밝혔다. AVXIS 유전자 치료제 이름은 최소 5년 이상 축적된 수용 가능한 로트 출하 이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안정성 데이터를 축적하며 제조 공정이 일관되고 충분히 통제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정기적인 로트 출하 승인을 서베일런스 방식으로 대체해달라는 보충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MARYNA 아이컬버거는 라트 출하 승인이 CBR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적 신뢰 레귤러토리 컨퍼던스를 갖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로트 릴리즈 프로토콜은 전자식이든 종이식이든 모두 DPMQ 디비전 오브 PRODCUT 매니어팩처링 퀄러티 PRB 프로덕트 리뷰 브랜치로 접수되며 프로덕트 오피스와 DBSQC 디비전 오브 바이올라지컬 스탠더즈 언드 퀄러티 컨트롤 리뷰어에 의해 검토된다. 종이 프로토콜은 제출된 후에 물리적으로 순서에 맞춰 검토자들에게 검토될 것이고 그러므로 출하가 지연될 수 있다. AVXIS는 BLA 어프루벌 이후 전자 프로토콜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CBER의 내부 문서 중 TPTESTING 플랜은 LRS 라트 릴리스 시스템 라우팅 경로를 즉 라트 릴리스 서류를 어떤 부서 순서로 검토 승인에 돌릴 것인가를 지정하는 내부 심사 경로 결정한다. 라트 릴리스에는 PDUF, APRESCR, IPTION, 드러그 유저 피 액트, FDA 심사 법정 타임라인, 예 BLA 10개월, 프라이오러티 6개월에 따른 법정 심사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트 릴리스 브랜치 LRB는 라트 릴리스 프로토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출하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는 라트 릴리스 시스템이 출하 승인된 시험 항목은 기록하지만 시험 데이터 자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ARYNA는 라트 릴리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라트 릴리스 프로토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OTAT 오피스 오브 티슈즈 언드 어드밴스드 세러피즈 유전자 세포 치료제 총괄 오피스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앤드루는 크로마토그램과 같은 추가 자료가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제이는 향후 해당 제품이 감시 대상으로 검토될 경우 이러한 추가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이 제품은 현재 단계와 제조사 성숙도를 고려할 때 서베일런스로 갈 수 없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안정된 라트 릴리스 이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CBER의 정기적인 로트 출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 환자 세포 기반 바이오의 약품은 로트별 출하 전승인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러한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 기반 바이오의 약품에 대한 면제는 제품별 개별 심사로 적용되며 이는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 중인 해당 제품들의 배치가 대부분 자가율의 AUTOLOGOUS 사용, 즉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한 후 동일 환자에게만 투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동종률의 ALLOGNEIC, 즉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하여 다수의 환자에게 투여하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 기반 바이오의 약품이 시장 승인을 받게 될 경우 FDA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출하 전 승인 요구사항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2.2. 4.2. 21 CFR 610.14 아이덴티티 테스팅 오브 커머셜 바이올라직 드러그 프로덕트 애프터 레이벌링 1944년 제정된 PHS 액트는 상업용 바이올라지컬 의약품에 대해 FD&C 액트의 적용을 받는 화학합성 의약품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출하 시험 요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FDA는 이러한 추가적인 출하 시험 요건을 대부분 폐지해왔으며 단 하나의 예외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예외가 바로 21 CFR 파트 610.14에 규정된 최종 완제의 약품의 라벨링이 완료된 이후 수행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시험이다. 21 CFR 파트 610.14는 FD&C 액트와 PHS 액트 모두에 따라 배치 출하의 일환으로 모든 원료의 약품 드러그 서브스턴스 및 완제의 약품 드러그 프로덕트에 대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 확인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21 CFR 파트 610.14는 모든 드러그 프로덕트의 라벨링 공정에서 요구되는 라벨 정체성 레이벌 아이덴티티 확인 요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완제의 약품 라벨링 공정에 대해서는 CGMP에 따라 엄격한 라벨링 관리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여기에는 배치 생산 기록에 명시된 라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라벨의 면밀한 검토와 라벨 수불 관리 레이벌 어카운터빌리티가 포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 관리, 즉 완제의 약품 배치 출하를 위한 일반적인 아이덴티티 시험과 라벨 관리 요건은
FD&C 액트에 따라 상업용 케미컬 의약품의 배치 출하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PHS 액트 하에서는 상업용 바이오의 약품 출하를 위해서 이와는 별도로 21 CFR 파트 610.14에 규정된 추가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 시험이 요구된다. 각 라트의 각 충전 공정에서 생산된 최종 용기의 내용물은 모든 라벨링 작업이 완료된 이후 정체성 아이덴티티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정체성 시험은 최종 용기 및 포장 라벨과 첨부 문서 서크 열러지에 기재된 제품이 맞는지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제품별로 특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실험실에서 동시에 취급, 가공 중인 다른 어떤 제품과도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은 제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MACROSCOPIC 또는 현미경적 검사 마이크로스카픽, 특정 배양 실험 또는 인비트로 혹은 인비보 면역학적 시험을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시험은 라벨이 부착된 최종 완제의 약품 한 개 단위에 바이알, 서린지를 채취하여 해당 라벨이 부착된 단위 용기 내부의 내용물에 대해 정체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체성 시험은 제품에 대해 매우 고도로 특이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해당 라벨에 기재된 의도된 제품이 실제로 해당 용기 안에 들어있고 제조 구역 내에 존재하는 다른 제품과 혼입되어 바뀐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충분히 특이적이면 된다. 항체 시약을 이용한 면역학적 다트 블라트 시험, IEF 피크 프로파일 또는 HPLC 피크 프로파일과 같은 단순한 정체성 시험법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정체성 시험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이므로 모든 생물학적 의약품 모든 바이오의 약품 포함에 대해 FDA의 시판 허가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다. 놀랍게도 FDA는 바이오의 약품의 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예시들 TROG ARGO IBAL IGUM AB-U IYK 마노클로널 엔티바디 FDA 미드 마이너스 사이컬 BLA 미팅 중 2017.08 18 제출된 BLA에는 라벨이 부착된 IBAL IGUM AB 완제의 약품 바이알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시험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 CFR 610.14에 따르면 모든 라벨링 작업이 완료된 이후 각 충전된 완제의 약품 디피로트에 대해 정체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라벨이 부착된 완제의 약품에 대한 정체성 시험 방법은 그 의도된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밸리데이션 되어야 한다.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BLA를 업데이트하라. 마이너스 라벨이 부착된 완제의 약품에 대한 정체성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 마이너스 해당 시험 방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 자료 또는 해당되는 경우 시험법 이전 자료. 마이너스 시험 수행 기관 정보가 포함되도록 FDA-356H 양식 개정. 마이너스 시험 수행 기관 정보가 포함되도록 마줄 3의 섹션 3.2 P 3.1 개정. IDLCIO ADAL IMUM AB-AACF 마노클로널 엔티바디. 시판 허가서 마컷 어프루벌 레터에 명시됨 2022.12. 귀사의 시판 후 이항사항 POSTMA RKETING 커미트먼츠를 상기시킨다. 21 CFR 610.14에 따라 오토인젝터 장치가 결합된 사전 충전 서린지 형태로 조립된 최종 MSB1만 1022 완제 약품에 대해 라벨링 및 2차 포장 이후 정체성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최종 정체성 시험 및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21 CFR 601.12에 따라 BLA에 제출되어야 한다.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3년 6월이다. GOLGNSMAONASM NOGN이 ABPARVOVC-XIOI 제조합 AAV 바이럴 벡터 FDA 레이트 마이너스 사이컬 BLA 미팅 중 2019.03 18 2019년 2월 6일 귀사는 단일 완제의 약품 DP 로트가 서로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FDA 조사관에게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 FDA 조사관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 완제의 약품 로트는 21 CFR 610.14를 준수하기 위해 라벨링 작업 완료 이후 정체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체성 시험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라.
또한 라벨링의 업데이트된 제조 배치 기록 MBR을 BLA에 제출하라. 논의사항 FDA는 모든 로트에 대해 라벨링 이후 정체성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청자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요약 21 CFR 610.14에 따른 라벨링 이후 아이덴티티 테스트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제 모두에 대해 실제로 FDA가 일관되게 요구, 집행하고 있는 법적 요건이다. 2.2 4.3 BIOQUALIFIR suffix added to assigned INN for commercial biologics. FDA는 공중보건 서비스법 PHS 액트에 따라 허가되는 생물의 약품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국제일 반명 INN뿐만 아니라 FDA가 지정한 사글자 전미사 서픽스를 함께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전미사는 바이오식 별자 BIOQUALIFIR라 불리며 특정 의미를 갖지 않는 4개의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성된다. FDA는 향후 새롭게 허가되는 생물의 약품에 이 바이오식 별자를 적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미 시판 허가를 받은 기존 생물의 약품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FDA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FDA는 생물의 약품에 대한 적절한 약물 감시 PHARMACOVIGILANC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생물의약품은 허가 이전에 엄격한 안정성 평가를 거치지만 시판 이후에는 특정 제조사의 고유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FDA와 제조사가 문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DA는 이상 사례에드 버스 이벤트를 특정 제조사 필요한 경우 특정 라트이나 제조시설까지와 연계하여 추적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제품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성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생물의 약품의 제조사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하게 관련 없는 다른 제품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정확한 대상에 한해 시정조치에 회수를 취할 수 있다. 구별되는 전미사를 포함한 일반명은 자발적 이상 사례 보고에서 특정 제품을 식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능동적 약물 감시에 사용되는 청구 및 보험 데이터에서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면 상품명 프로프라이어테리 네임이나 국가의약품 코드 NDC와 같은 다른 제품 식별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별 전미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품별 사건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특정 제품에 정확히 귀속된 이상 사례 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FDA는 제조사에게 임상시험 계획 IND 단계 또는 생물의 약품 허가 신청 BLA 제출 시점에 4개의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성된 바이오식 별자 BIOQUALIFIR 전미사 후보를 최대 10개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바이오식 별자는 FDNDC 액트에 따라 허가되는 화학합성 의약품이나 제네릭 화학의약품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전 세계 어떤 규제기관도 EMA를 포함하여 시판 허가된 의약품에 바이오식 별자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다. 표의점 8에는 일부 상업화된 바이오의 약품에 추가로 부여된 바이오식 별자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체외에서 유전적으로 조작된 환자 세포 기반으로 시판 허가된 바이오의 약품은 바이오식 별자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바이오의 약품이 현재 자가율의 AUTOLOGOUS 방식으로 생산되어 환자 맞춤형 소량 바치로 제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 5. CDR, CBR, CDRH 미국 FDA 식품의 약국은 희은여제 6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개의 센터가 바이오의 약품의 규제 심사 및 관리에 주로 관여한다. 이 두 센터는 CBR 센터 포 바이올라직스 이밸류에이션 언드 리서치, 생물의 약품 평가 연구센터가 CDR 센터의 포 드러그 이밸류에이션 언드 리서치, 의약품 평가 연구센터이다. 또 다른 센터인 CDRH 센터 포 디바이서즈 언드 레이디얼라지컬 헬스,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는 해당 바이오의 약품이 복합제품 컴버네이션 프로덕트인 경우, 즉 바이오의 약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형태일 때 자문 형태로 심사에 참여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명칭에 바이올라직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CBR이 PHS 액트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바이오의 약품을 담당하고 CDER은
FD&C 액트에 따른 화학의약품만 규제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3년 6월 FDA는 제조합 단백질, 단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심사 및 감독 권한을 CBER에서 CDER로 이관하였다. CDER에서는 이러한 PHS 액트 기반 바이오의 약품을 치료용 생물의 약품 세럼유틱 바이올라지컬 프라덕트이라고 부른다. 2020년 3월 FDA는 자연 유래 단백질과 제조합 단백질을 포함한 100종 이상의 단백질 호르몬 및 효소를 FD&C 액트에서 PHS 액트 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규제 심사는 계속 CDER이 담당하도록 유지하였다. CDER이 담당하는 단백질 기반 바이오의 약품 제조합 단백질, 단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심사 및 감독은 OND 오피스 오브 뉴 드러그즈, 의약품, 신약국 산하의 MULT IDISC IPLINARY 리브팀 의학중심 조직이 관리하는 다학제적 심사팀에 의해 수행된다. 각 심사 조직은 의약품의 의도된 의학적 적용 분야에 따라 구성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항암 치료제의 경우 종양질환국 오피스 오브 ONCOLOGIC 디지저즈, 마이너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경우 면역, 염증국 오피스 오브 이뮤날러지 언드 인플러메이션. 과 같은 방식이다. 한편 CDER 내에서 PHS 액트 바이오의 약품의 CMC 심사는 OBP 오피스 오브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로덕트 생명공학 제품국이 지원하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OTBB 오피스 오브 세럼유틱 바이올라직스 언드 BIOSMILIARS 치료용 생물의 약품 및 바이오시밀러국이 추가로 관여한다. CBER 현재 CBER이 담당하는 바이오의 약품의 규제 심사 및 감독은 OTP 오피스 오트 세럼유틱 프로덕트 치료제품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OTP는 과거 OTAT 오피스 오브 티슈즈 언드 어드밴스트 세러피즈 조직 및 첨단 치료국으로 불렸던 조직이다. OTP는 다음과 같은 하위 조직을 포함한다. 마이너스 오피스 오브 진 THR, APHY, CMC 유전자 치료 CMC국 유전자 기반 바이오의 약품 바이럴, 벡터, 저네티클리 MODIFED 페이션트 셀. 마이너스 오피스 오브 셀리얼러 세러피 언드 휴먼 티슈즈 CMC 세포치료 및 인체 조직 CMC9 마이너스 오피스 오브 플래즈머 프로틴 세럼 유틱스 CMC 혈장 단백 치료제 CMC9 제조합 단백질 포함 CDRH는 의료기기가 바이오의 약품과 결합된 경우 CDR 및 CBR 모두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CDRH는 의료기기 관련 요구사항을 심사하며 마이너스 의료기기 CGMP 제조 요건, 마이너스 사용성 휴먼 팩터즈 시험, 마이너스 유효기간 동안 기기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성 시험. 과 같은 의료기기 관련 이슈들이 시판 허가를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 요약 현재 FDA의 바이오의 약품 규제는 PHS나 FD&C 등의 법과 센터 CDR, CBER이 11로 대응되지 않으며 단백질 기반 치료제는 대부분 CDER, 유전자, 세포치료제는 CBER이 담당하고 의료기기가 결합되면 CDRH가 자문으로 참여하는 구조.